안녕하십니까. 약사 임재웅입니다. 보통 인구 압력은 인구 중앙에서 인구 극단으로 작용하는데, 인구 극단에서 인구 중앙으로 인구 압력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 압력의 역행이라고 합니다. 인구 압력이 역행하는 원인은 기술의 혁신이나 진화를 통해서 인구 극단의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극단의 개체들이 인구 중앙의 개체들보다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기존의 개체들은 도태되고 마침내 인구 극단의 개체들이 모든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구 주변까지 인구 중앙이 확장되고 새로운 인구 중앙의 인구 압력으로 인해 새로운 인구 주변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 영역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진화를 통해 인구 압력의 역행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북부가 사막으로 덮여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생겼을 당시에는 전부 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산맥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건조한 공기가 끊임없이 밀려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북부부터 초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원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먹이가 되는 열매도 없고 맹수로부터 몸을 숨겨줄 숲도 없었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초원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은 인구 중앙이고 초원화지대는 인구 주변이며 초원이 시작되는 곳은 인구 극단입니다. 인구 중앙에서는 나무 열매가 풍부하기 때문에 진화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인구 극단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먹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찾은 것은 동물의 사체였습니다. 사자들은 고기를 발라먹지 않고 내장을 주로 먹기 때문에 사자가 먹고 남은 동물의 사체에는 고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하이에나라든가 독수리가 남은 살점을 뜯어먹고 그 뒤에는 벌레들이 갉아먹고 마침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자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유유히 걸어나와 사체 앞에 앉아 초원의 로맨틱한 석양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식사를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뒤어오는 하이에나와 독수리에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자가 떠난 뒤에 그리고 하이에나와 독수리가 오기 전에 사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나서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이 고릴라처럼 네 발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입으로 사체를 물어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입으로 물 수 있는 물체의 두께가 제한됩니다. 그림에 있는 원통보다 더 두꺼운 물체는 입으로 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체를 옮기려 할 경우 무게중심이 있는 몸통은 물 수가 없고 앞다리나 뒷다리만을 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우뚱거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고개를 쳐들어야 하고 따라서 시선도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맹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뒤에서 맹수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점은 이것입니다. 앞발부터 입까지의 길이, 즉 화살표의 길이보다 더 큰 사체를 옮기려고 하면 사체의 일부가 땅에 끌리고 앞발에 걸려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체를 몰고 가야 하는 길은
잘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잡초와 작은 나무가 뒤엉킨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땅에 끌리는 사체를 옮기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동물은 대부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팔 길이보다 크기 때문에 네 발로 걸어 다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 사체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직립의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인구 압력론을 토대로 자신의 팔 길이보다 더 큰 사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직립의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직립의 본능은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은 아기에게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두 팔을 뻗어 큰 물건을 잡습니다. 입으로 물 수 없는 두껍고 큰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팔 길이보다 큰 강아지를 안을 수도 있고, 입 크기보다 두껍고 큰 인형도 옮길 수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직립을 통해 이 아이처럼 사체를 옮겼습니다. 양손으로 무게중심이 있는 몸통을 잡아서 기우뚱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었고, 사체가 가시덤불에 걸리지 않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시선 역시 똑바로 정면을 살필 수 있었고, 맹수가 오는지 고개를 돌려 뒤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발로 걷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자신의 팔 길이보다 큰 사체를 먹을 수 없지만, 두 발로 걷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자신의 팔 길이보다 큰 사체를 한 번에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가 커진 이유를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하기 이전에도 이미 작은 원숭이들을 잡아먹었고, 만약 고기 섭취량에 비례해서 뇌가 커진다면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사자의 뇌가 가장 클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서 뇌가 커진 것이 아니라, 사자가 식사를 마치고 언제 떠나는지, 사자가 떠난 뒤에는 하이에나와 독수리가 언제쯤 오는지, 그것을 기억하려고 대뇌를 사용했기 때문에 커진 것입니다. 기린이 목을 사용해서 목이 늘어났듯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뇌를 사용했기 때문에 뇌가 커졌습니다. 그 결과 인구 압력의 역행이 일어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전체 영역은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인구 중앙에서 발생하는 인구 압력은 새로운 인구 극단에서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르가스테르의 진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장 인구 압력의 역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